가지고 있는 화는 뜨겁게 달궈진 수들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던지려 해도 결국은 스스로를 데이게 만든다는 말이 전해져요. 이 말은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화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화라는 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힘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독과도 같다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는 화가 솟구치는 순간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툼, 불공평, 오해, 혹은 통제 불가능한 좌절 같은 것들을 마주칠 때 말이에요. 하지만 배움의 길에서는 화라는 감정이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에서 나온 7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해요. 화가 생기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너그럽게 용서하기,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 등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볼 거예요. 만약 화에 휘둘려 지치고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이런 지혜들이 마음을 다시 가꿔주고 더 평온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배움의 길로 화를 녹이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화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세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온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마치 무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거나 일이 내 바람대로 굴러가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황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실망감이 커지고 그 간극에서 화가 싹트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항상 다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차가운 말투로 대하면 서운함에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일에 승진을 바라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현실과 기대가 맞지 않을 때 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배움에서는 이 화를 풀려면 먼저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영원히 그대로 머무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삶의 흐름도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더 고단해질 뿐이죠. 가르침 중에 모든 잘못은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이 바뀌면 그 잘못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차갑게 굴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하고 먼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거나 다른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불이 붙을 듯했던 화도 인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전환하는 게 지혜라는 건데 한 걸음 떨어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상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람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면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만큼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더 맑고 평온하게 가꾸는 일이죠. 또 화는 불쑥불쑥 찾아와 우리를 덮치는데 사실 그 패턴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죠.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면 화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 성찰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언제 화가 났지? 왜 그랬을까? 어떤 말이나 상황이 날 불편하게 했을까? 하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너무 나를 몰아세우거나 감정 자체를 옳다 그르다 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로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자주 화를 내는 걸 알아챘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그 상황에서 내가 예민해졌을까?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화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 좀 더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부턴 화를 제어하기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다음번에 같은 상황이 닥치면 아, 이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구나. 근데 상대는 단지 다른 생각을 말했을 수도 있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꾸준히 자기 성찰을 하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 제동을 걸게 되고 화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힘도 점점 단련됩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는 정말 아무런 대처도 하기 어렵죠. 그 강력한 에너지가 마음을 순식간에 덮어버리니까요. 그럴 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배움의 길에서 전해지는 실천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를 가리켜 흔히 깨어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핵심은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화가 차오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관찰하면 화가 내 말과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게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 싶을 때 몇 초라도 숨에 집중하면 그동안은 화라는 감정이 멈춰 있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이에 냉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숨결이나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혹시 화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또 화가 올라오는구나. 저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야. 곧 지나가겠지 하고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화라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을 것 같아도 사실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기운이죠. 이렇게 깨어있음으로 연습하면 화는 내 일부가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감정에 불과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내가 화내고 있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화에 끌려가지 않고 좀 더 명료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오래된 가르침에서도 사람은 화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화가 마음을 해치는 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결국 화에 사로잡히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이런 굴레를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지금 내게 화가 찾아왔구나. 근데 머지않아 사라질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고 쌓이면 점점 화에 단단히 맞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가 닥쳐도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여기고 그래야만 유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출 때 상황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배움의 길에서는 입을 닫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태도가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 그 흥분 속에서 곧바로 행동하는 대신 잠시 머무르고 침묵하는 거죠. 이걸 물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출렁이는 물과 같아서 감정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때 계속 휘젓기만 하면 더욱 탁해질 뿐이에요. 대신 잠시 멈추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다시 맑아지듯 내 마음도 차츰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가 나거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때 그 순간에 바로 말하지 않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더 지혜로운 답을 찾을 시간이 생겨요. 그 짧은 멈춤 사이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지? 이걸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조금만 참으면 더 나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 막아주죠. 침묵은 얼핏 보면 수동적인 태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적극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엉킨 실타래를 더 얽히게 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나갈 틈을 마련해 주니까요. 옛날 가르침에 1000가지 말보다 단 한마디로 평화를 주는 말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때론 쓸데없는 말싸움이 문제를 키우기만 해요. 조금 말수를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시간을 들이다 보면 정말로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말은 고요해진 마음에서만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니 화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한 번쯤은 몸과 입을 잠시 쉬게 해보세요. 화를 쏟아내기 전에 고요히 기다리면 화보다 훨씬 강한 인내심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 안 풀리는 일들의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이죠. 버스를 놓쳤다거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혹은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속이 상하고 그런데 가르침에서는 화나 불만보다는 고마움을 더 자주 떠올리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고마운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더 밝은 쪽으로 안내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에 몇 분만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를테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 누군가 내게 미소를 건네줬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어. 같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곁에 날 아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같은 큰 고마움도 좋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면 자꾸 부정적인 면만 보던 시야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또 잠깐 눈을 감고 고마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명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가족의 응원이라든지 친구가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작은 배려 같은 걸 천천히 떠올리면서 고마워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드러운 온기가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짜증스럽던 상황도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세상이 생각만큼 각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감사가 주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일 때 집착하기보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때 눈을 돌리게 한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여전히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오랜 친구의 지지가 있고 건강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내 마음에 꽉 차 있던 불만이 어느새 한결잡게 느껴지곤 합니다. 더불어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요. 작은 도움이나 호의에도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더 많은 따뜻함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살면서 생기는 작은 갈등도 훨씬 쉽게 풀리게 됩니다. 감사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다 보면 날 화나게 했던 일들조차 전보다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 한쪽이 이미 기쁨과 긍정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게나마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그 덕분에 바깥 세상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건 대체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일 때가 많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옆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믿는 데서 생긴다고들 해요. 변함없음이 없는 이 흐름을 어떤 스승들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표현했죠.
그 말 그대로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야만 해 하면서 붙잡으려 하고 좀처럼 변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삶이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길 바라고 사람들도 내 바람에 맞춰주길 바라죠. 그러다 현실이 어긋나면 왜 맘대로 되지 않아 하고 좌절하고 불안해지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 보이지만 받아들이기가 해답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나의 태도, 선택, 행동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걸 붙잡고 씨름하느라 지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중 하나로 문제나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나, 없나 하고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그래, 이건 그냥 놔주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비가 내려서 약속 장소에 못 간다면 날씨 자체는 바꿀 수 없으니 괜히 날씨를 탓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괜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도 큰 도움이 돼요. 잠시 앉아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흘러간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죠. 올라오는 생각이나 화가 결국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면 세상이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요. 예로부터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그게 진정한 힘을 얻는 길이라고 해요. 밖의 상황을 전부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길러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부터 단련하면 세상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마음을 크게 다치지 않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물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거예요.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꽤 어려운 부분이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거나 실망을 줬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과 미움이야말로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 같은 거예요. 남을 벌주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배움에서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용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괴로운 감정을 내려놓자는 뜻에 가까워요. 앞서 말한 뜨거운 숯얘기처럼 내가 던지려 움켜쥐고 있어도 결국 데이는 건 나니까요. 화는 독약을 마시고서 남이 해를 입길 바라는 것이라는 옛말도 결국 화나 원망이 나를 좀먹는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용서를 직접 해보려면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다른 시선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때론 상대도 미성숙하거나 자기 안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악의로 나를 해치려고 했기보다 자신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된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굳이 이 감정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자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면 남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내기 쉽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아지게 해요. 원망이 사라지면 상대와 대화하거나 마주했을 때 더 여유 있고 따뜻한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도 미안함을 느끼며 바뀌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결국 서로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또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면 스스로도 훨씬 가벼워져서 삶을 밝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화와 미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이득을 주지? 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계속 원망을 붙들고 있어 봐야 심신만 피곤하지 실제로 나아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용서를 익히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구해내는 길이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성숙하고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결국 누구나 화라는 감정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배움의 길에서 나온 7가지 방법. 화가 생기는 뿌리 인식하기, 스스로 돌아보기, 깨어있기 연습, 멈추고 고요히 하기, 감사의 태도, 자연스러운 변화 받아들이기,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화를 다루는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결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잠깐 숨에 집중하거나 밤에 작은 감삭거리를 적어보고 화가 올 때 잠깐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등 작은 실천들이죠. 이 작은 걸 계속 쌓으면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아마 체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런 배움과 연습으로 화가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신 차분하면서도 지혜로운 태도를 더 자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지혜를 내 삶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무리하게 큰 변화를 시도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해볼 수 있는 만큼 실천해 보면서 스스로 느낌을 관찰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